우리는 보통 선의는 선의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나에게 친절로 답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오히려 나를 경멸하거나 나의 노력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나를 해치려 드는 경험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착한 사람이 종종 상처받는 세상일까요? 여기에 대해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인간 본성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통찰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융이 수십 년간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친절함이 바로 그 친절함 때문에 상대방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 심리의 어두운 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나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고 공격받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소중한 연민과 공감 능력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통합되지 않을수록 그것은 더욱 검고 짙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친절함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융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꾸준히 친절과 인내, 그리고 이해심을 보여줄 때 당신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선량함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믿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즉 그들의 부족함과 결핍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버린 모든 자아의 조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단점, 실패의 기억, 그리고 어두운 충동들의 총집합체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정한 친절함과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무의식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울려 퍼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융은 이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제로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상징하는 선함 때문에 당신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내면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들춰내고 그로 인한 불편함과 자기 혐오를 견딜 수 없게 된 그들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에게 덧씌워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심리적 현상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잔인하게 구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주고 편협한 사람을 이해심으로 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설령 그것이 부정적일지라도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
즉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믿음 자체를 위협합니다. 이것은 그들 내면에 극심한 심리적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 깊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 무너진 심리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신이 더 친절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그림자를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가 더 강하게 자극될수록 그들은 당신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며 이선적이고 교활하며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마주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정교한 거짓 이야기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융의 또 다른 깊은 통찰로 이끕니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를 짜증나게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쓰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 페르소나는 종종 자신이 항상 옳고 강하고 현실적이라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여기서 현실적이라는 것은 대개 냉소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죠. 이런 세상에 당신이 진정한 친절함을 가지고 나타날 때 당신은 페르소나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면 뒤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그들의 페르소나를 한없이 가짜 같고 공허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할 수 없기에 당신을 문제 삼는 쪽을 택합니다. 더욱 뒤틀린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당신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그들이 내심 스스로에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로 그 자질들을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나약함으로, 당신의 인내를 어리석음으로, 당신의 이해심을 순진함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왜냐고? 당신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하지만 당신의 깨어남이 다른 사람의 꿈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갑니다. 군중을 따르고 기대되는 행동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패턴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융은 이를 무의식적인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꾸준한 친절을 보일 때 당신은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당신의 의식은 그들의 무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신보다 심리적으로 더 발달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다시 끌어내리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할수록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그들은 당신의 낡은 패턴을 자극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치유될수록 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융의 가장 중요한 경고로 이끕니다. 종종 잔인함이 보상받는 세상에서 당신이 꾸준히 친절을 선택할 때 당신은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 즉 우리 문화권이 공유하는 심리적 패턴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현상 유지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당신의 친절은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의 시스템에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에는 희생양이라는 강력한 원형이 존재합니다. 잔인한 세상에서 당신이 친절할 때 당신은 완벽한 희생양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죄책감, 수치심, 자기 증오를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잔인하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들이 종종 표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하기를 멈춰야 할까요? 칼 융은 평생의 특권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산다면 어떨까요? 융의 통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서 당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지, 어디에서 당신의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진정한 친절은 나약함이 아닌 강함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갖는 데서 나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조종하려는 한 형태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제하려는 시도, 융은 이를 조력자 신경증이라 불렀습니다. 인정, 수용, 사랑과 같은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친절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 비진정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연기된 친절은 진정한 친절보다 더 큰 증오를 유발합니다. 교활하고 부정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사건의 총합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이다. 그들의 증오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자리에서 계속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그림자 작업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기에 친절한가요? 아니면 무언가를 돌려받고 싶어서 친절한가요? 선행을 통해 인정을 구하려는 당신의 일부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을 때만이 당신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에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친절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위협을 느낍니다. 당신이 강한 경계를 가질 때 당신은 표적이 되지 않으면서 친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투사를 흡수하지 않으면서 연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분화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 자신으로 있도록 허용하면서 당신 자신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인 짐을 짊어지지 않으며 그들을 고치거나 구원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약함이 아닌 강함의 자리에서 친절할 때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당신에게 투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친절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절이 자신들의 에고, 페르소나,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가하는 위협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당신의 친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친절이 진실하고 경계가 있으며 강인함에서 비롯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증오를 유발하는 바로 그 친절이 다른 이들에게는 깊은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차이는 그들의 의식 수준과 자기 수용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은 투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면서 당신의 진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표적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당신의 본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향한 그들의 증오가 당신이 아닌 그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희생자가 되지 않으면서 친절할 수 있고 표적이 되지 않으면서 진실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융이 발견했듯이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의 진정성을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 친절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친절하게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경계와 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더욱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고 한융의 말처럼 깨어난 사람의 친절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거울이자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강한 경계, 더 명확한 의도, 그리고 더 깊은 자기 수용이 필요한 지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이야기를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진정한 친절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 여정에